우리는 순진무구함과 폭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순진무구함과 폭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폭력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 폭력은 불가피하니까. 폭력의 종류를 선택하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진무구를 선택하는 건 뭐냐면 해치지 않는 거야. 닭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는. 돼지도 안 먹고. 그쵸, 그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한다. 이게 인문학적 감수성의 핵심인데, 요것만 아셔도 돼요, 사실은. 전철 타고 다니니, 너? 만원 전철 타봤어? 그거 탈 때 화나지? 너무 많잖아, 사람들이. 별론데. 이게 주목해야 돼요. 왜 만원 버스나 만원 전철이 됐냐면 여러분이 타서 그래. 이거를 아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탈 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먼저 탄다? 그리고 제일 구석에 가죠. 사람들이 막 타잖아.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약간의 불안감이 들죠. 막 사람들이 탈 때. 언젠가 삑! 하고 울리잖아요. 두 명의 아가씨가 마지막에 딱 탔어. 삑! 울려.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인상 쓰지 않아요? 사실 얼굴로 이러잖아. 내려, 이것들아. 이게 우리 얼굴이잖아. 여러분 몸무게를 봐요. 여러분만 내리면 두 명을 구원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순진무구하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자각부터 일어나야 된다니까. 나는 폭력적이다. 폭력적이에요? 부모한테 폭력적인 거 알아? 본인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부모님이 못 먹고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인한테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아요? 남편한테? 나 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더 행복했으리라는 생각 안 해보죠? 나는 선하지, 걔는 나쁘고. 내 남편 나쁜 놈, 내 부인 나쁜 년. 이렇게 우린 정리를 해요. 쿨하게, 자긴 선하다고. 하긴 그렇지. 촛불이 자기 빛을 비출 수는 없어요. 어쨌든 좌우지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다 그렇게 살죠? 나 악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사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손 들어봐. 난 그래도 나름 착하다. 손 들어보세요. 저 제일 나쁜 인간이에요. 저 인간. 저 인간 진짜 위험하다. 내가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타인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스님들이 일어나면 뭐를 해요? 제일 아침에 운판이라고 막 그르르 긁는 소리가 있어. 판때기. 사물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쫄따구 스님이 그거래요. 주지 스님은 주무셔요. 푹. 그러니까 제일 쫄따구가 잠 쫓으면서 하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물고기서부터 약한 것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토끼를 깨워. 토끼 깨우죠. 토끼도 깨워야지. 그 다음에 뭐 깨워요? 그 다음에 늑대 깨운다고. 거꾸로 깨우면 안 되죠. 늑대를 먼저 깨우면 토끼는 눈도 못 떠보고 늑대 뱃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 주기를 둬서 물고기서부터 깨우는 거야. 뭔지 알지? 통통통통. 모고가 소리가 크면 안 되잖아. 알죠? 모고가 크면 늑대가 깨잖아요. 물고기부터 깨워야 되네. 톡톡톡톡톡 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범종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다 깨. 늑대부터 깰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깨운다? 왜? 왜요? 왜? 불쌍하잖아. 토끼 불쌍하죠? 토끼가 불쌍하지. 늑대 때려잡을까? 스님들이요, 의병정신을 살려가지고 강목을 들고 가서 산에 있는 모든 늑대를 다 때려잡아 죽여버리는 거야. 어때요? 쿨하게. 어때? 못할 짓이지. 늑대 입장에서 봐봐. 늑대가 늑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정신 차려보니 늑대인데. 풀을 못 먹는 거예요. 풀을 못 먹어. 먹고는 싶은데. 늑대가 평화를 자랑해서 생태적인 늑대로 거듭나려고 그래도 안 돼. 맹장도 없어요. 자, 그럼 방법은 뭐냐? 토끼를 잡아다가 늑대한테 줄까? 토끼 통통한 애들 있죠? 통통한 토끼. 한 3마리만 잡아가지고 늑대굴에 훅 던져놓는 거야. 그것도 아니죠. 그쵸?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물을 치는 거예요. 최소한의 폭력이잖아. 소리 나고 깨우는 건. 깨울 때 이렇게 토끼 깨울 때 뭐라고 깨우냐면 토끼야! 오늘은 풀 잘 먹고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마. 라고 기원하면서. 늑대 깨울 때 어떻게? 늑대야,
오늘은 굶지 말고 토끼 한 마리 잡아먹으렴. 모순돼 보여요? 모순이 느껴지는 분? 모순이 아니에요. 신체를 가진 한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최소한의 폭력이요. 산사에 가서 그 식사 같은 거 해보셨죠? 스님들 밥 어떻게 먹어요? 공양 받을 때. 다 먹지. 왜 다 먹는 것 같아? 입에 다 쑤셔 넣어야 다른 걸 안 잡아먹어요. 다 쑤셔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괜히 밥 깨작깨작 먹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물론 붕어빵은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괜히 붕어빵 한 2고기를 더 먹잖아. 입에 다 쑤셔 넣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다른 걸 안 먹잖아. 우리 장난치듯 먹을 수 있어요. 스테이크 먹다가 맛없네? 소는 뭐야, 소는? 소, 불쌍한 소. 맛없네? 그래, 횟집애가. 횟감이 왜 이래? 어이구, 또 물고기? 스테이크 먹을 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폭력이 뭔지 알아요? 최소한의 폭력이 그거야. 가급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럴 때 자비가 뭔지라는 걸 알아요. 자비가 뭐라고요? 아픈 마음이에요. 비자 한자를 가만히 보시면 알 거예요. 안일 비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다? 아니다, 아니에요, 싫어요, 아니에요. 이 느낌이 갖는 마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아닌 마음이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쵸? 이해되시죠? 그게 자비거든요. 요 자비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성인이란 글자의 뜻이 기자에 입구자만 있다고. 순서에 주목해야 돼요. 왜 순서에 주목해야 돼? 왜? 듣는 거라고. 인간이 가진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폭력이 심한 데가 입이에요. 입. 입 아시죠? 입. 여러분들 누구 죽이고 싶으면 입만 잘 나불거리면 누구 죽여요. 귀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게 더 센 거 모르시죠? 칼은요, 푹 배 찌른 다음에 뺄 수 있어. 근데 말은 안 빠져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게 괜찮은 거야. 100번. 팍팍팍팍팍팍팍팍. 괜찮아요. 말은 안 그래. 말은요.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입으로 들어간 건 똥구멍으로 나오는데 귀로 들어간 건 나오질 않는다고. 아,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성이라는 글자가 뭐예요? 폭력을 안 쓰는 글자예요. 이 세상 선생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선생이 말을 많은 선생들이에요. 강의 시간에. 그쵸? 말 많은 사람들 있지? 쓸 말도 아니야. 그냥 막 죽어죽어 그래. 그런 사람도 있지? 화나죠? 나이가 들면 입 닥치고 살아야 되거든요, 대개는. 여러분들의 했던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상한 길로 가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근데 보세요. 기자에 입구자라고, 성인을. 돌아보니 노노에 나온다. 뭐라고? 60이 되면 이순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순이 뭐예요? 기가 순조로워지는 거야. 똥구멍 빠지게 노력해야 60대야 기가 순조로워진대요. 듣는 거예요? 아세요? 들어야 된다고요? 절에서 제일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깨우는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이 새끼들이 제일 정점에 있거든. 얘네들 먼저 깨우면 안 돼.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어쨌든 성이라는 글자를 봐요. 듣고 말한다요. 듣고 말한다요. 순서가. 100분 토론 같은 데 보면은 막 말하려고 혈안이 돼 있거나 또 듣는 척하지만 다음에 말할 거를 찾아. 토론할 때 알지? 기억나지? 나쁜 새끼들이죠. 이렇게 보다 보면 보여요. 방송에 이렇게 패널로 나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교수라는 새끼가 그런 식으로 나와. 이 새끼가 내 말꼬리를 잡으면서 슬슬 어떻게 공격할까를 찾아. 쓰레기죠. 그럼 저희가 명색이 철학자인데 너 오늘은 너랑 대화 안 한다. 너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죠. 말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친구들 있으세요? 친구의 존재는 듣는 존재일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 찾아가죠. 그쵸? 찾아간다니까? 찾아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고통이 5g이야. 5g짜리 고통을 간 거야. 얘한테 내려주고 오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좀 편해져. 해결이 안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얘기할 사람만 있으면 사실 아이들이 자살도 안 해. 자살 안 해요.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5g을 가지고 친구한테 갔다? 5분 만에 얘기를 했죠. 야, 내가 요새 진짜 이 선배 때문에 이 새끼 죽일 새끼야. 뭐 아니 남편 욕을 해도 되고 시어머니 욕을 해도 돼요. 막 욕을 해. 그랬더니 얘가 한 5분 정도 듣더니 그건 유도 아니다. 하더니 자기의 고민 50kg를 그날 가지고 온 거예요. 3시간을 쏟아버. 다음에 고민이 생겼을 때 그 친구 만나러 가요? 무섭죠. 자세히 보세요. 친구 사귀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입 닥치고 들어만 줘요. 대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멍 이러면서 안 되고 추임새 하듯이 알죠? 추임새. 그랬니? 그랬니? 젊은 애들의 특징들은 말을 많이 한다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만 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약간 좀 괜찮으면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전히 말이 많아. 근데 가끔 또 들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순서가. 이렇게. 이런 글자는 없어요. 아직도 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한테 말 많죠. 훈계라고 칭찬이라고. 말 많이 하면 그 아이가 독립해서 여러분한테 안 와. 단언컨대 안 와요. 절대. 우리 누구한테 가요?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 지금 수다 떠는 어머니들은요. 나중에 외로움을 자초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많은 훈계하죠. 충고하죠. 제자들 안 와요. 대학원생들이 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야지 논문이 나오니까. 입 닥치고 계세요. 입 닥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도교수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다. 누구한테 여러분들 찾아갈 것 같아요, 지금? 말할 게 있으면. 말 많은 사람한테 그 지도교수를 쫓아가요? 안 찾아가요. 자식들 쫓아내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시면 돼요. 계속. 줄기차게. 피곤하다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도 깨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워서. 명분도 있잖아. 대화와 소통의 시대다. 이야기하자고. 흔들어 깨워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남자들이 가끔가다 결혼한 남자들이 카페나 이런 데 애인을 두죠. 카페에 있는 미스 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들어요. 다 읽어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런다고. 예를 들면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가 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산은요. 산은 다 듣잖아요. 산이 왜 매력적인지 아세요? 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새끼가 들어와서 오바이트도 하고요. 똥도 싸도 돼. 산이 뭐라고 그래요? 냄새나 이래요? 예? 살인이 일어나도 살인마저 품어요. 꽃이 펴도 품고 저도 품고요. 눈이 와도 품어.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짐승이 들어가고 날짐승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산이 뭔지 아세요? 다 들어오게 해요. 산처럼 되는 거예요. 산처럼.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나온다고. 지혜로운 자는 움직여요. 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진 자는 고요하다고 그래요. 뭔지 알죠? 말하려는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말하려는 사람이나 듣는다고 해도 다음에 내가 뭘 논박할까를 찾는 사람은 시끄러워요. 좌우지간. 떠들어서 시끄럽기도 하지만 마음속이 시끄럽다고. 이쪽이 시끄러운데 다른 데 소리가 들리나? 여 방에다가 음악을 틀어놓으면 다른 데 소리 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여기가 시끄러우면 안 들어. 못 들어요. 이게 더럽게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게 공자의 노력이에요. 60이 돼서 이순이라고 그랬다고요. 이순, 예순이라고 그러는 그 글자. 예순이라는 말의 기원, 이순. 그렇죠? 우리의 60의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는 않아. 할아버지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하철 가보면 가관이에요. 가르쳐주고 싶어. 할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너무 말이 많아. 말이 많으니 젊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말들이 많아 너무. 이순이 저런 거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어? 입은요, 폭력의 수단이에요. 입은 말하지 않는다. 듣고 말한다. 듣고 말한다. 아니면 듣는 걸로도 해결이 돼. 듣는 걸로 해결이 된다는 거 잘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듣는 걸로도 해결이 돼요. 잘 들으면요, 말할 게 별로 없어요. 대충. 스님들도 똑같죠. 아까 스님들이 최소 폭력을 행사하려고 살아갔었다고 제가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느낌 기억나시죠? 그러면 스님들도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인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이분들도 뭐라 그러냐면 듣는 것 쪽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수행이 무건수행이에요. 입 닥치고 있어야 돼요. 입 닥치고. 그건 언제냐면 스님이 되자마자 말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공부가 더럽게 많이 된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박사학위를 받은 거야. 그럴 때 막 말하고 싶죠.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지 말아야 될 게 각 박사학위 받은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내 얘기를 안 들어. 진짜 안 들어요. 막 하이데거로 다 세계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공자로 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그래서 이렇게 되죠. 저 새끼 저러다가 왕따 당하고 이래가지고 지쳐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더 안 떠들 때쯤 돼서 만나야 돼. 이게 제가 또 선배라고 또 저한테 와서 선배님, 선생님 이 책으로 책을 내면 우리 철학계 이바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바지도 못해요. 그닥. 막 근데 아시죠? 뭔지 알죠?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막 말하고 싶고 막 글도 썼고 해서 난리죠. 이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단계가 박사학위 논문 갓쓴 단계예요. 인간적으로는. 차라리 석사 박사 과정 때는 배우고 들으려는 자세라도 있는데 박사학위 딱 따면은 세상이 다 자기라니까요. 아, 대선 후보 된 것 같아요. 막 애들이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내 책이 나와야 우리 한국 인문학이 살아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뭔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됐죠? 응? 이순. 무건수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경전을 다 읽는다고. 불교를 반드시 공부할 때 불교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불교. 반야신경이나 달랑보죠. 아함경이나.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아비달마 구사론을 봐야 돼요. 구사론을 10년 읽어야 구사론 10년이라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구사론을 10년 읽어야 돼요. 바수반두라는 인도 사람 세친이죠. 세친 보살이 구사, 갖출 거 갖추고 사, 버릴 거 버려서 만든 론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108가지의 양태를 분류해서 그 마음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이쪽이 폭력적인 소리가 안 나게. 내가 화가 나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왜 화가 나면 내가 보살펴야 될 어떤 사람의 얘기를 못 들어요. 내가 너무 행복에 취해 있으면 저 가난한 사람이 안 들어와. 내가 어떤 감정 상태나 내가 어떤 이쪽에서 소리가 나거나 생각이 움직이고 말이 떠들어지면 안 들려요. 이제 그 스님들도 이제 막 열심히 거기서 구사론도 공부해가지고 화엄 막 공부했겠죠. 머릿속이 막 정리돼 있어요. 딱 정리돼 있어. 그 어떤 스님이 있는데 지금 공부가 진짜 빵빵하게 된 거예요. 한 15년간 불교 경전을 쫙 읽은 거죠. 보살이 한번 올라오신 거예요. 상사에. 이 할머니 보살이 올라왔는데 이 남편 되시는 그 할아버지가 여든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연애를 하시려고 그러는 듯한 뭐 그런 고통들.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성적 기능도 그닥 왕성하지 않으신데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투도 나고 하는 애매모호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아들한테 얘기할까? 며느리한테 얘기할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저울로 올라왔어요. 스님을 만났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희 영감탱이가 얘기를 했어. 얼마도 얘기 안 하셨겠죠. 한 10분, 20분, 30분 했나? 얘기했겠죠. 근데 갑자기 스님이 보살님 얘기를 들어보니 화엄경 2장 7절 이 조목이 생각납니다. 근데 강론을 한번 딱 해. 구사론에도 이런 구절이 있던데요. 3시간을 그 보살님 와요 안 와요? 안 와. 대개는 그래요. 사람들이 고민을 물어볼 때 특징 가르쳐 드릴까요? 사람들은 결정을 하고서 검증받으려고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그거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대화를 못해요. 가치평가 있죠? 박근혜가 좋아, 문재인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고민을 얘기한다.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워야 돼요. 내가 옳다라는 거 기본 조건이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듣는다라는 게.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말할 게 있었을 때 후배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요. 가족을 소집을 하고 남편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말할 게 있어서. 이런 건 안 해봤죠. 오늘은 듣겠다라고. 그냥 커피 한잔 하지라고 안 불러봤죠. 그럼 상대방이 그럴 거야. 왜 불렀어? 이러잖아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리고 3시간만 커피 마시면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좋아져요. 절에 딱 가도 제가 딱 가면 말이 많은 애들이 갓 박사학위 받은 급들의 스님들이고요. 큰 스님들은 얘기를 안 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차나 마시고 있어. 되게 말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새 들어온 지 1, 2년 돼가지고 청소하는 애들 있죠. 거기 앉아서 그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가방에서 뭐 책 하나 꺼내가지고 이게 가벼운 거 있죠. 뭐 세계문학전지 미름사 나온 거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하나 딱 보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아는 척해요. 몰리에르를 보시네요? 저도 이게 그 세속에 있을 때 좀 봤는데. 이래. 그래서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죽으려고 그냥 확 그냥.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 가치예요. 그리고 말을 들으려는 그 바닥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측은함이 있어요. 자비. 안타까움들. 인이라는 가치요. 왜 들어줘요? 아마 들어줄걸요? 자기 아이가 있어요. 자기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뭐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보여. 그래서 막 명문대 가라고 막 닥달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이가 가난 말기예요. 그 아이 얘기가 하는 거 들어줄래요? 카페 가고 싶대. 재즈바에. 어떡할래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그럴 때 들어요. 물어보게 되죠.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라고. 말하라고. 바닥엔 그게 있어요. 왜 들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최소한의 폭력을 우리는 행사한다고.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업을 짓는 것 중에서 3가지 있다고. 몸으로 짓는 거, 신업. 입으로 짓는 거, 구업. 마음으로 짓는 거, 의업. 신구의업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입이 제일 강한 거예요. 입이요. 움직이면 산이 아니에요. 어른 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산처럼 돼야 돼.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와도 배척하면 산은 아니지. 산은 산적도 잠잘 때를 주죠. 외로운 사람들. 산 사람들도 포섭하잖아. 산처럼 크셨어요? 요게 공자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공자 제자 몇 명이요? 3,000명. 왜? 왜요? 왜 3,000명이나 모여들어? 말을 들어줘요. 논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제자가 묻고 공자가 대답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똑똑똑 선생님 여쭐 게 있는데요. 들어와라. 그러면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듣다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자가 3,000이라고. 그래서 논어라는 책이 구성된 거예요. 공자는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쵸?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죠? 부르죠, 주로. 너 와. 자기 방에 누가 찾아온다. 나는 여기 학교 선생님인데 내 방엔 찾아온다. 손 들어보세요. 애들이. 아주 내밀한 이야기인데도, 아주 감당 못할 이야기인데도,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욕 들을 얘기인데도 나한테는 다 얘기한다. 그러면 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욕해도 되죠? 그동안 못했던 욕. 야, 이 개새끼야! 욕해도 되죠? 산이 그래요? 왜 욕질이야? 안 하잖아. 사람한테 욕하면 뭐라 그러죠? 나를 산처럼 생각해요. 자기 허물을 다 보여줘. 그런 선생님 계세요? 없잖아. 근데 교수 노릇을 해요. 뭐 때문에? 도대체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워요. 호랑이가 호랑이를 키운다고. 아셨죠? 양 밑에서 호랑이가 자라지 않아.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받아주면 어떤 여자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거고, 어떤 남자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거고, 어떤 자식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아요. 친구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 산처럼 있으면. 이게 덕이에요. 마음을 얻는다. 이게 어진 사람이야. 둘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인문학의 실습이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잘 봐요? 잘 봐요? 아프냐? 예, 아파요. 넌 아프니? 안 아픕니다. 응. 아프니? 아픈 것 같습니다. 방금 아팠니? 아니요. 공자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심리학자들은 인이라는 개념을 만물일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불교의 자비에 육박해지는 건데, 아프죠? 다리 쳐봐요. 아픈가 안 아픈가? 아파요? 일단은 내가림이 확실해요. 내가 아픔을 느낀 것만큼만 내 거예요. 이 세계 모든 것들이 저물어 갈 때, 죽어갈 때 아프면 그건 내 거잖아. 그게 만물일체라고. 아세요? 그렇게 다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두 친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신 분들, 아이 있으시죠? 아이가 아프면 아프죠? 아이는 내 거예요. 옆집 아이는? 옆집 아이 아파. 덜 아프죠? 저기 뭐야. 집 단지로 한 몇 단지 건너간 아이가 아프대. 안 아프죠? 그러면 통장을 하시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선비들은 수양을 한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아픔을 느끼느냐. 아픔을 느껴요, 들으니까. 그래서 저분이 통장이 되면 친인척만 챙기는 거예요. 보세요. 내 밑에 10명의 후배가 있다. 3명만 느껴요. 그럼 나머지 7명한테 욕 들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요새 지금 저 대통령 된다는 애들 보면 제가 그래서 항상 칼럼에서 물어보잖아요. 니들은 아픔을 느끼는 아이들이니? 라고. 여기서 2명의 학생이 있어. 1명을 쳤죠. 팍! 얘가 여기에 반응해. 아파. 그럼 나를 잡았을걸요? 왜 쳐요? 여러분 아이를 제가 때렸다, 뺨을 때렸다고 해봐요. 뭐 걔가 맞아서 걔가 아프지 내가 아픈 건 아니지? 이러면 걔랑 아무 상관없잖아. 제가 여러분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애를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 거지? 리스폰서빌리티는요. 반응할 수 있음이에요. 포인트가 리스폰스라고. 듣는 거예요. 먼저 느껴서 듣는 거예요. 노숙자 있죠, 노숙자. 저 두 친구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노숙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배운 사람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지지. 이거 죽일 새끼들이에요.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면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 노숙자나 거지가 너무나 아프게 다가와요, 나한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얘한테 돈이라도 주죠. 옷이라도 벗어주지. 그게 리스폰시빌리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배운 거야. 거지를 만나면 도와주라고. 넌 가지 내니까. 그래서 도와줘. 나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 재벌로서의 책임을 다 했고 지도층으로의 책임을 다 했대. 확 입을 마이크에 쑤셔 넣어야 된다고. 리스폰시빌리티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재수쳐요? 너는 어디까지 반응하니? 넌 누구까지? 어디까지 아프게 느끼니? 어머니? 친구들까지? 거기 그 정도만 있어. 직장 가지 말고. 사회 나가지 마. 리스폰스가 안 되면 가지 마요. 욕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느낄 거냐의 문제예요. 이 감수성이. 인문학을 왜 공부해요? 예술을 왜 공부해야 돼? 리스폰스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서 울어도 보고 음악을 듣고서도 마음이 움직여야지 리스폰스 능력이 키워지지.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의 특징. 사랑을 하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행복해.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나는 파카를 입고 왔어. 여자친구가 파카를 안 입고 왔어. 추워 보여. 어떡할래? 왜 벗어줘? 추운데. 왜 벗어줘? 추운데. 왜? 여자친구가 추우니까. 얘는 여전히 제스처 같아. 그냥 벗어주는 거야. 대대로 벗어줬으니까 나도 벗어줘.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아요. 안 벗어줘도 될 때도 있어. 애가 열이 많아서. 추워 보일 때예요. 애가 너무 추워한다라고 했었을 때. 남자친구니까 벗어줘? 헛소리 하지 말고요. 남자로서 당당한 거 보여주는 것밖에 더 돼? 그 제스처라고요. 제스처.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옷 벗어줄 때 내 남자친구는 내 몸에 열이 나는 걸 알고 안 벗어줄 때요. 그게 오히려 그 남자친구가 번쩍인다고 사실은. 아시죠? 나와 반응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 일단 벗어줬다고 쳐. 벗어주면 추워 안 추워? 행복하지 그런데.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해진다라고 그랬어? 스스로 궁핍해진다고. 그런데도 행복하니까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거 봐. 저 인간이 파카를 샀어. 파카가 명품 파카인데 한여름에 갑자기 입고 나가고 싶은 거지. 신내린 거예요. 미친 거죠. 35도 되는데 파카를 입고 나왔어. 여자친구가 당연히 걔는 날씨가 더우니까 35도니까 나시를 입고 왔잖아. 근데 저놈이 짠대가리를 굴리면서 이러는 거죠. 추워 보인다. 이거를 덮어라. 줬어. 그러면은 옷 벗어주는 순간 기분이 어때요? 쾌적해지지. 겉보기에 뭔가 준 것 같죠? 사랑이 아니에요. 혼자서 자책하죠? 젠장할. 왜냐하면 누군가의 고통이 느껴져서 그거를 누군가 고통을 느껴줬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게 내 고통이에요. 왜 그 사람 도와줘요? 내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거야. 리스판스를 하세요. 리스판스를 하고 이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반응을 하려고 그래? 액션이 아니죠. 리스판스야. 먼저 말하지 않기. 나의 모든 행동은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야. 나는 존재 자체가 폭력적이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거를 가지시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죽는 거 무서우신 분? 죽는 거 무섭니?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폭력적이다를 알면 죽음은요. 폭력의 종결을 얘기해요. 내가 오늘 죽으면 더 이상 닭을 안 먹어도 되고요. 내가 오늘 죽으면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해도 돼요. 뭔지 아세요? 내가 폭력적이다 살아있는 한 아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요. 암 선고 받을 때 땡큐 그런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 눈 감을 때 이제 내 아이들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제 배추 더 안 먹어도 되고, 이제 물고기 더 안 먹어도 되고요. 공기 오염 안 시켜도 되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더 이상 힘들게 안 해도 돼. 내 변덕 때문에. 내가 폭력적이다라고 알고 나 하나 죽으면 만원 버스가 조금 편해지리라 자각에만 이른 사람은 조심해서 살아요. 다산 정약용의 호가 뭐죠? 다산이잖아. 아이 참. 다른 게 있어요. 여유당.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 갔을 때 보통 조선조에는 왜 유배 보냈는지 아세요? 죽으라고. 이게 이게 운물물 같은 경우는 암석 성분이 달라서 설사한다고. 설사 50이라면 사람 쉽게 가요. 설사 50일 하신 분. 5일만 해봐. 5일만 해도 거의 기어다녀. 벌레가 돼요. 응? 벌레가 돼. 이렇게 기어다녀야 돼. 보통은 죽는데 10%가 안 죽어요. 10%. 그 중에 다산이 아버지를 잘 만난 거야. 강골이야. 진짜 죽어야 되는 애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제주도로 보내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안 죽는 애들이 있어. 어쨌든 강진에 보냈는데 다산은 안 죽은 거예요. 공부를 해버렸죠. 19년간.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여유당을 썼어요. 여유라는 말. 여유가 뭐니? 여유롭다? 아니에요. 노자 도덕경에 나와요. 살얼음을 밟고 가듯이. 다
깨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아세요? 다 부셔져요. 조심조심. 뭔지 알죠? 식당에 가도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찬 다 드세요. 입에다 쑤셔 놓으면서 조심조심. 군것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제 밥 먹기 힘들어져요. 스님들처럼. 최소한의 폭력이고요. 내가 폭력적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죽음이 무섭지가 않고 아, 남겨진 사람한테는 다행이다. 나 하나 가서. 참 상처 많이 줬고 말을 많이 했다. 좀 안타까운 건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못했고 이들의 마음을 리스판스를 못하면서 지내왔던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리스판스를 한다든가 듣는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폭력을 줄이는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누가 공자가 성인을 자처했나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내가 성인이라고 자처하고 퍼펙트하다라고 그랬어요. 역설적이잖아요. 그쵸? 세계를 오히려 더 느껴버리게 되는 인간형이 탄생한 거예요. 세계가 다 아파요. 산사의 아침에 사람들을 후루룩 동식물들을 깨우고요. 산사에 올라오는 늙은 스님이 그쵸? 지팡이로 퉁퉁퉁 치면서 혹여 내가 이리 걸어서 이 걷는 폭력에 의해서 무언가 밟혀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여유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상태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게 어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나 하나 아픈 것만 느끼면 됐는데 이제 너무 넓어져 버린 거야. 우리 이웃들이 아프고요. 아니 후손들이 아플 것 같아. 아프게 하는 새끼들은 다 죽여야죠. 아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대선 후보를 뽑거나 이런 쓸데없는 짓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등록금 밥값지게 했을 때 제가 애들한테 욕한 게 뭔데요? 야, 이 개새끼들아. 나는 등록금 다 내고 내 후배서부터는 반값이다라고 왜 얘기를 못하냐고. 내 반값? 무슨 힘이 있어? 걔네들 졸업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할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완전 쫄잖아요. 국가에서도. 왜 나는 애정이 있다? 왜 나는 리스판스를 한다? 왜 그걸 못 보여줘? 서로 각자 이득 취하고 가자고요? 어쩌면 그렇죠. 인외같이 너무 사실 지금은 힘든 가치예요. 내어주는 건데 가난해지는 건데 스스로 가난해지실래요? 왜 우리가 스펙 쌓는데요? 부유해지려고. 이걸로 자랑하려고. 이걸로 베팅해서 여자 만나려고 남자 만나려고 돈도 좀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인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게 인생의 삶이 아니다. 내가 1등을 했었을 때 폭력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2등하는 아이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걔가 진짜 좋은 아이면요. 수학을 100지를 내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너 왜 그랬냐? 그 철수 알잖아요. 철수가 저를 계속 이기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서요. 너무 아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머니고 아버지면 뭐라 그래요? 이 미친 새끼.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 너 미쳤냐? 그 아이는요. 나중에 지도자가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한텐 남의 고통에 리스판스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라고. 혁명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에 혁명도 못 일으켜. 여기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도 있지만 다들 자기 거 스펙노 관리하지. 너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너 성적 바닥으로 깔면서 보살의 마음을 펼친 적 없지? 그건 한번 하고 졸업을 해야 되지 않냐? 너 지식인 지성인 되고 싶지 않니? 당당한 어른? 불쌍하지 않냐? 애들 경쟁하는데 머리도 안 좋은데 바락바락 공부하고 성적 나쁘다고 막 이러는 애들 보면 어느 날 깔아주고 싶지 않냐? 쫙! 그건 싫어?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저래야 지도자가 나와요. 아, 농담 아니에요. 자기 거 챙기는 거, 자기 자식 챙기는 건 개돼지도 한다고. 자기 아이들이 아니라 옆집 아이를 챙겼을 때 통장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옆집 아이 아픈 거를 들어줬는데 그 옆집 아이가 여러분들 보고 모른 척 할까? 여러분 옆에 뭐 와 있죠? 지도자 키우시나요? 한양대는?
아니면 스펙 쌓고 가는 거예요. 주구장창. 짐승들로 키우고 계시죠? 아니에요? 어른으로 키우나요? 사람으로? 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럽게 힘들어요. 아셨죠? 하지만 옳다라는 건 아시죠? 옳거든요? 근데 이 인의 효과는요, 단기간에 안 난다라는 놀라운 단점이 있어. 15년, 20년 뒤에 와요. 지금 아이 얘기 계속 들으면 짜증나요. 그때 그 강신주를 만나서 내가 이거 왜 고생이냐. 빼면 해결되는 것을 강목이 저기 있는데. 하지만 들으면요, 여러분이 노쇠해지고 아이가 독립하고 여러분보다 강해질 때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감나무 심는 것처럼 하라. 15년 뒤에 자라요. 힘들다. 친구 만날 때 지금 당장 이득이 아니라 15년 뒤, 20년 뒤. 근데 놀라운 건 감나무를 심어도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어야 날이라는 희망은 가질 수 있어. 소탐 대실하지 말아요. 작은 것 탐해서 큰 거 놓치지 말라고.